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BN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NF라는 것은 문맥 자유 문법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기법인데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런 문맥 자유 문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파이썬이나 C나 자바와 같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기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메타 문자. 이 메타 문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문자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문자인데 그 의미가 어떻게 돼 있는지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께서 좀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콜론 2개 한 다음에 이퀄이 나와 있는 이 기호는 대입 또는 대치로서 해석하실 때 A는 B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 A가 써 있고 이쪽에 B가 있다고 했을 때 A는 B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속에 어떤 글자가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상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표시할 때 쌍따옴표 속에 넣어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A, 점점점 3개 나오고 B라고 한다면 연속되어 있는 상수의 나열이에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이 A하고 B는 이제 다른 기호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문자들이. 그래서 어떤 상수와 또 다른 상수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숫자라고 했을 때는 0부터 9까지 그래서 쌍따옴표 0 쌍따옴표 땡땡땡 쌍따옴표 9 쌍따옴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이라고 해서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는 하나의 묶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기호는 콜론이 아니에요. 콜론 세미콜론이 아니고요. 얘는 오화 기호예요. 키보드에 보시면은 원표시 위에 있는 거 있죠. 원표시랑 같이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여기는 오화 기호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나열에 있어서 그것 중에 하나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져 있고 그 내부에 무언가 써 있다면 이 내부에 있는 것이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요소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별표하고 더하기는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별표는 0개 이상. 그 말은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는 1개 이상이라 그래서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보다 많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2개 헷갈리지 않게 잘 봐두시고요. 더하기 기호 뒤에 숫자가 써 있다면 그 숫자계의 연속된 동일 요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앞에 A 더하기 3이라고 됐다면 A가 3번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할까요? 16진수에 대한 BNF 표기의 예입니다. 보시면 헥사 인티저 이게 16진수죠. 그래서 16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나온 거고요. 맨 앞에 상수로 숫자 0이 들어가야 되고 그 뒤에는 묶음 기호죠. 이것을 하나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소문자 X 또는 대문자 X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 다음에 소문자 또는 대문자 X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그룹이 나왔죠. 그리고 더하기 기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것은 1개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 나와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그러느냐? 언더스코어라는 것은 선택적이에요. 그래서 사용을 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헥사 디짓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헥사 디짓을 여러 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앞에 헥사디짓 앞에 언더스코어 기호를 붙일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헥사디짓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래에서 또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헥사디짓은 디짓이거나 A에서 F 소문자이거나 대문자 A에서 F이다 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디짓은 또 그 아래 정의가 돼 있는데요. 디짓이라는 것은 0에서부터 9까지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헥사디짓이라는 것은 우리 0부터 9까지와 알파벳 소문자와 대문자 A에서 F까지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BNF 표기에 의해서 정의된 헥사 인티저라는 것의 예를 살펴볼게요. 보시면 여기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가지는 올바른 예고 2가지는 올바르지 않은 예입니다. 어떤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래에 있는 2개는 올바른 예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3개는 올바른 예입니다. 그래서 언더스코어 하나도 안 써도 되고요. 언더스코어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언더스코어가 이렇게 연이어서 2개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언더스코어가 사용되면 그 뒤에 헥사디짓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언더스코어가 사용되지 않아도 헥사디짓만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헥사디짓 하나에 언더스코어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개가 나올 수는 없고요. 그 다음 헥사디짓 앞쪽에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언더스코어가 나오고 뒤에 헥사디짓이 없어요. 그래서 이 2개는 틀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NF를 보고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